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리 이전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자료에는 김부식 등의 11명의 편찬한 삼국사가 있고, 그리고 진화인들이 쓴 사기에서 오대사까지 진화 18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사이고, 야사로는 삼국유사도 있고 뭐 삼국사전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역사책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교직에 계시면서 역사를 강의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제야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단 학자들과 제야 학자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강단 학자들은 지금까지 삼국사 이후에 나온 여러 사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국사 교과서에 있는 대로 교육을 하는 그런 학자들과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잡자라고 주장하는 그 두 말하자면 구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교과서를 가르치는 강단 학자들이나 제야에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 모두가 삼국시대라고, 그러니까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분명히 삼국사를, 그리고 25사 중에서 18사를 가지고 연구된 것으로 말하자면 강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서부터 이제 잘못됐는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삼국사를 정사로는 정사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과연 삼국사 있는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구하느냐 하는 그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있는 학자들도 삼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취사 선택하고 있고, 제야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그런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서로가 내가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라고 주장만 하게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토론으로서 재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연구하고 토론해야 되느냐? 우리는 삼국사 50권과 중국의 진화 18사 동해전을 단 한 번도 그 자체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 조선 팔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삼국사는 현재의 조선 팔도에 맞춰서 써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던 무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삼국사이고 진화 18사 동의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 봐야 되는데, 재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조선 팔도 국토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연구 방법이 강난이나 제하나 똑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하나 강난이나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삼국사라는, 그러니까 김부시참 삼국사 50권과 진화 18사를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재현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하나 강산이나 뭐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사서 자체를 검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역사를 재정립한다면은 분명히 복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이전의 역사를 그 시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고려에 맞게 삼국사와 동의전을 맞추려고 하고, 조선시대에는 조선 팔도에 맞춰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의한 재현이 아니라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 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주인을 조선 팔도인과 다른 여진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역사는 고구려 발해 역사는 우리 역사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 기준은 지금이거든요. 지금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구분이지 삼국시대의 구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구하는 방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사서에 이제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쓴 삼국사 50권, 요거는 장안 중심으로 있던 조정들이 쓴 진화 18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이게 국보인데 표지가 분명히 삼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삼국사인데 구책의 표지는 삼국사입니다. 50권의 권마다는 삼국사의 권 제1에서부터 삼국사의 권 50까지 있지만은 지금 분명히 이거는 표지, 구책의 표지는 삼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사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진화 25사는 25사 중에 18사는 각 사서마다 그 나라를 나타내는 명칭 하나로 그냥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김부시참 삼국사는 조선 팔도 역사 기록일까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는 조선 팔도 기록한 것일까요?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렇다고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일까? 그러면 이것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무엇이라고 하면 놀랄 것인지, 이게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마 놀랄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삼국사기 권 46에 보면은 최치원이 삼한을 얘기하고 삼한의 발전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으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부터 그 부분에서 삼한은 제하고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에 있다는 건 감춰버린 겁니다. 그럼 유연제노를 왜 감췄냐? 그건 조선 팔도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는 유연제노 5월에서부터 조선 팔도까지를 나타내는 기록인데 이 기록을 조선 팔도에만 맞춰온 것이 800년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삼국사부터 이제 구술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는 그 삼국사 50권을 유연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을 해보고 동의전을 또 마찬가지로 유연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렇게 굳어진 것은 삼국유사가 말하자면 유연제노 5월 쪽을 숨기고 동의전도 조선 팔도 역사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역사로 맞추면서 지금까지 이제 단 한 번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국유사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후기가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은 미확인 자료를 가지고 노래로 불러서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유연제노 5월칙의 역사는 숨겨져 버리고 조선 팔도 역사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기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련이 말하자면 낙랑국 항목이 있는데 낙랑국에다가 낙랑군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권, 삼한을 낙랑국 자리에다 씌워버리고 유연제노 5월을 통치한 기록을 아예 묻어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련이 왜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것을 지웠을까? 그걸 보니까 이제 삼국유사에 뭐가 있냐면 소동파가 그린 역대 지리장도 중에 화이도라는 이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신라, 백제, 고리, 옥저 이렇게 해가지고 황해 동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상해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 그 삼국사기 권 46에 있는 상대사 시중령에 있는 얘기를 말하자면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로 통치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근데 유연제노 5월은 분명히 진화동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 46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련이 말하자면 인용한 25사 동의준 중에서 삼국지하고 후한서를 보면은 유엔제는 5월 지역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파때 자, 삼국사의 90%와 동의전의 98%가 유엔제는 5월 지역의 기록으로 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선 삼국사의 권 46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느냐, 그걸 살펴본다면 유엔제는 5를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삼국사기 46권의 얘기를 남제서 58권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국사기 45 유엔제는 5월의 역사, 그러니까 삼국사 50권을 대입해보고 동의전을 대입해보고 또 남제서 58에다가 동의전을 대입해보고 또 조선팔 때도 이렇게 대입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엔제는 5월에 있는 삼국사 46권을 믿지 않고 남제서 58권과 같다는 것도 확인 안 하고 이제 삼국사 50권과 동의전을 조선파도에다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국사를 우리는 재현하자 이겁니다. 재현해보자. 그리고 재현해서 정리하고 정리한 이후에 삼국시대사를 정립하면 되거든요. 그 진단간에 나타나는 삼국사 46권 상대사 시중량의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를 다문화에 통치하였고 남제서 58권에서 고구려 백제가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면은 삼국사 50권을 삼국사 46권, 그러니까 유엔제는 5월과 조선파도에 각각 대입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진화 18사도 남제서 58권과 조선파도에 각각 대입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삼국사와 18사 동의전의 공통부분은 남제서 58, 즉 삼국사의 46권, 그러니까 유엔제는 5월과 조선파도에 적용하니 공통부분이 유엔제는 5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낙랑군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건국 폐망제 같은 것도 이렇게 맞춰보면 유엔제는 5월 쪽에만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는 5월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삼국사에서는 지금 유엔제는 5월 쪽에는 있던 신라는 사로국이 발전한 신라인데, 그 사로국이 발전한 신라는 가락구, 고구리, 백제의 영향력에 있다가 광복하는 신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건 이제 북사에서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낙랑 왕국이 있었습니다. 최리 마지막 왕이 최리인데, 그 최리 왕이 고구리에 항복함으로 해서 여기는 고구리 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리깐 지역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신구단서에서는 가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깐이 고구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신라라는 국호로 유지를 한다면 그건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독립하는 신라와 광복하는 신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가 두 개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그걸 이제 하나로 자꾸 신라를 보려고 하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화는 56국 시대로 보면요, 같은 이름의 나라가 여러 개 나타나니까 그 후에 정리할 때 전량, 후량, 뭐 남량, 북량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도 고구려에서 독립하는 신라는 그냥 신라라고 쓰고,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는 광복신라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사루고기 있던 데서 신라가 됐으니까 그냥 사루신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상태에서 삼국유사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박사 논문까지 양쪽을 다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는가를 검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양쪽을 다 검증해서 나오는 박사 논문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보지 않고 주장만 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 정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를 어떻게 해서 못 믿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선팔도 역사책이라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조선팔도에 맞추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뭐 입증할 수 있냐 그러는데 일식에 관한 기록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한암흑기의 때부터 말하는 학자들이 일식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 일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실은 여부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니까 진화 기록과 99%가 같다. 그러니까 진화 거를 말하자면 복사를 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박찬원 교수가 일식 연구를 했는데, 근데 어떤 방법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실현 여부, 그러니까 일식의 실현 여부를 연구를 했는데 박 교수는 일식을 어디서 기록을 해야 그 기록이 남을까, 그러니까 이 일식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관측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유연제노 5월 지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가 하냐면 그 말하면 진화의 기록을 말하자면 우리가 차용을 했다라는데, 우리 삼국사에는 진화 기록에 없는 뭐가 있냐면 금성을 낮에 보는 기록이 우리 기록에만 있답니다. 그러면 금성을 낮에 보는 것은 일식의 실현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낮에 금성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일식은 그냥 캄캄해지면 그냥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에 있는 게 독자 기록이다. 그런데 그 집중 관측지가 유연제노 5월 지역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팔도에 볼 수 없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유연제노와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면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2년부터 그 유연제노 5월을 감췄습니다. 그런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그걸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답을 한 것이 강성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강성할 때 그리 진출한 것이 조선팔도에서 그리 진출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삼국사에는 이제 삼국의 수도에 관한 그 기록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고구려 평양성과 동황성, 백제 한성과 웅진, 신라의 금성을 그 자료를 가지고 유엔제노월과 조선팔도에 대입해 보면은 유엔제노 5월 속에 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왜 조선팔도에 맞추라고 자꾸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죠. 김부식 삼국사와 동일전을 인용한 삼국유사가 최치월의 상대사 신웅장은 삼화에서 이제 삼화를 취하고 고리백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다분한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검증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해전과 그 삼국사 기록을 조선팔도에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낭랑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원래는 낭랑국으로 자료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낭랑군 자리로 낭랑국을 덮으면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권, 삼한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리고 그걸 검증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 800년 동안 조선팔도 역사로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확인을 했더라면 8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민족이라는 이 지금 현재 이 민족이라는 말은 200년뿐이 안 된대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선민족과 여진민족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게 조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세조선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한 건데라고. 그래요. 한민족과 조선민족이 지금 현재 남북이 얘기하는 남쪽에서는 한민족이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족인데 이게 같다는 것도 역시 이성계조선인 근세조선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국화가 조선일 때는 조선인 하고 만주인을 여진족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뭐 근세조선 말하자면 건국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일 때 그러니까 왕건과 공민왕이 있던 그 나라에서는 이제 고리라고 했겠죠. 그리고 만주인을 뭐라고 그랬냐? 만주인이 고리입니다. 왜? 고리가 다스릴 때니까요. 고리왕을 신령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신라라는 국호일 때는 뭐라고 하냐? 신라인이요. 그 만주인도 신라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청나라에서 만든 만주을록이라는 책에 길림과 광령 이동 쪽은 신라인이다. 근데 그게 청나라에서 쓰는데 요 나라 역사를 전 요사에서도 광령 북쪽에 해주가 있는데 그 해주 동쪽은 신라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삼국사에서도 지금 장춘에서 산해관까지 있는 장성어 동쪽은 신라다. 그리고 서쪽은 고구려다. 삼국사에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신라 때는 신라인. 그리고 고구려 때는 이제 뭐 전체가 고구려니까 고구려인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호가 달라지면 민족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는 현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씨를 아무 때나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조가 그 성을 썼으니까 그 후손들은 다 그 성으로 시조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최초의 국호를 가지고 그 후에 인을 붙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아무리 국가가 바뀌어도 우리를 나타내는 명칭은 변하지 않을 건데, 굳이 우리가 근세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지금 역사 기록을 현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른 고조선의 후예도 다른 민족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국가 명칭 따라 민족 호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국 시절에는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각 나라에서 기준을 세웠냐면은, 고구려는 건국할 때 이제 전전국가 구리,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구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구리를 다물하겠다 해서 고구리라고 했고, 또 사람들 고구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라는 우리는 보통 신라인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그것도 고조선 이전에 구리 때 백성은 묘민이라고 했는데 그 묘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고조선 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인들도 백제인 그랬지만 그 뿌리는 고조선 이전의 구리국가의 건국자 거바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은 분명히 고조선 이전의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통부분이냐? 구리 후에 일하면은 될 것인데, 국가가 달라질 때마다 명칭을 달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그 명칭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나라 이름에다가 이름 붙이다 보고 민족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근데 왜 역사를 이제 숨기려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조선을, 지금까지 고조선을 기준으로 가는데, 고조선 후예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기준이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말하자면 대륙의 역사에서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냐 하면은 세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고구려 간에서 신라왕이 된 503년이 첫 번째 독립운동입니다. 대륙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두 번째가 원나라로부터 광복하는 공민왕국 국토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세 번째 사고인데, 여기 이제 다 같은 것 같지만 우선 503년은 만주와 조선 팔도를 하나로 했을 때의 의식이고, 지금 공민왕 때도 장성 이남인 만주와 조선 팔도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운동은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 청나라로서 독립한다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지역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 번의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는 삼국사, 이제 고리사를 보면 고리사에서 만주인과 조선 팔도인은 일통, 하나의 통치 체제에 있었으니까 이건 말하자면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민왕 때까지는 만주와 한반도를 신라하고는 하나로 봤는데, 서재필은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한반도만 떨어져서 나와서 역사를 정립할 수 없게끔 돼 있어도 왜 그러냐?
삼국사는 아시아의 역사 기록입니다. 유엔제노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그리고 삼국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이전도 마찬가지로 유엔제노에서 마리깐 지역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역사를 이 땅만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 고대 조상들은 아니야, 서기 900년 이전의 조상들은 유엔제노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천년전이에요, 그래봐야.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역사 기록을 부정하면서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한 것이 지금 800년.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자꾸 숨기려고 했던 그런 과거죠. 그래서 저는 삼국사를 이제 이렇게 유엔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삼국사와 동이전의 공통 부분이면 이런 걸 지명으로 이제 해보니까 남조선 지역, 그러니까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일치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가뭄 현상을 유엔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니까 가뭄이 말하자면 유엔제노 5월 지역의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가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때 이제 패망 기록을 5월과 유엔제노에 하고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면 이 역시 유엔제노 5월 지역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백제 인구로 봤을 때도 5월과 제로 사이에서만 일치된다. 그리고 백제, 한성, 웅진과 고려, 평양, 동왕성의 자료를 가지고 유엔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보면 역시 수도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은 유엔제노 5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기록이 역시 유엔제노 5월 지역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김유신 때 특산물인 목화와 자석과 침, 그리고 쇠뇌, 비단의 생산지도 역시 유엔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보면 유엔제노 5월 지역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민속절도 신라의 8월 15일 구구절, 그리고 이제 달도절도 역시 유엔제노 5월 지역이 조선 팔도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화랑도에 관한 자료도 유엔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면 역시 유엔제노 5월 지역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패망하고 그 백제 땅이 발해 땅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제가 망할 때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말하자면 백제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백제 땅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기록에서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발해 말갈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제서 권 58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지금 발해만을 쓰고 있는 백제 땅을 그 지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광양이라는 지명이 지금 북겨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안국이라는 지명이 지금 그 태행산맥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성양이라는 지명이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 뭐냐? 완전히 발해만을 싸고 있는 백제의 지명이 발해로 간다면,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이 발해 땅이 되었다면은 이 삼국사와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에 쓰여진 그 기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됐나를 살펴보니까 예어 서쪽에 있는 낙랑국과
옥저 동쪽에 있는 낙랑국의 구별을 지금까지 삼국유사 이후, 그러니까 삼국사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 25사 동의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의들은 남북 배열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남쪽의 예가 있는데 예의 서쪽에 있는 건 낙랑군이고 고구려 동쪽에 있는 옥저를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 또 낙랑국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로 보면 몸은 좌우와 전혀 다른, 그런데 그건 이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옥저 동쪽, 즉 만주와 조선 팔도를 다스리던 나라가 낙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을 단제의 동생이 낙랑호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해모시 때 낙랑왕 최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문신랑 때 낙랑왕 최리가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삼국사와 동의전이 아시아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 50권이 말하는 유엔제나 5월에서 마리깐 지역까지가 이것이 삼국사의 범위라면, 동의전에서는 이제 이 구당서에 보면은 동해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이 있는데 이 고구려에 가한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한은 이제 선비간, 돌골간, 마리간, 환도성간 이렇게 해서 간으로 붙은 그런 고구려 지역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아가 동의 강력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한남고기에 이제 이게 삼성기인데 삼성기에도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아시아가 말하자면 무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국은 말하자면요, 삼국사나 동의전이나 한당국이나 다 같이 아시아가 우리 조상들의 무대다. 근데 그게 이제 삼국사에서는 900년 이전까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활동한 그 기록을 조선 팔도에다 맞추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강단이다 제야이다 다툴 것이 아니라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보는 겁니다. 그럼 재현하려면 말하자면 삼국사 50권을 유엔제는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동의전을 유엔제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또 역으로 삼국사 50권을 남겨서 58권 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이렇게 대입해보면 그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재현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재현된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역사로 거듭 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투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 건요 정리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현재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산다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무조건 삼국지나 동의제는 조선 팔도에 맞춰라.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800년 동안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장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추구한 고조선 이전에 우리 목표를 두고, 그게 어디 있냐면요, 우리는 삼국유사가 위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단군을 기준으로 삼아서 첫 국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서 이전에 나온 한서와 사기가 있는데, 사기에 뭐라고 되냐, 단군 이전에 치우천자가 있다. 근데 그 임금인 치우가 천자다. 그리고 황제 헌원은 제후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국가가 구리인데, 그 구리라는 국호를 고구리가 가져온 겁니다, 주봉이. 그리고 그거를 고리에다가 연결한 것이 삼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책이 있어요. 1000년의 역사 기록이. 1000년이 넘죠, 사실은. 말하자면 구리에서부터 경순왕 때까지 기록한 것이 삼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삼국사를 우리는 조선 8대에 맞추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서 떠나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가지고, 그 재현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 후의 역사를 연결해서 쓰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시아를 무대로 한 그 정신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기록을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국호 대한민국을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소선영과 서희 장군의談判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선영은 고구려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말하자면 서희 당시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땅을 달라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서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고구리를 개성해서 국호를 고리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談判에서 건한군이 물러가죠. 명분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리가 1392년에 망하면서 국호를 우리 스스로 지은 게 아닙니다. 조선과 환영이라는 두 명칭을 가지고 명나라에 의지를 한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뽑아주시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조선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유엔제노 5월에 있는 동의 기록을 밀어내려고 무든히 노력을 했는데, 국호를 달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하남성 서화에 살다가 몽성에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밀어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조선을 국호로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국유사가 상자사 시중장에서 사만을 취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전에 오래 있다는 걸 감춘 이후에 사만을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국호를 만든 것이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국호를 스스로 못한 이 시대를 끝내려면은, 그리고 고구리, 고리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개성하려면은 대안을 음을 고리로 또는 구리로 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우리가 그 전통을 개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결정해가지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구려의 후손들이, 구리의 후손들이 지금 고리로 쓰고 있는 나라가 몽골이죠. 몽자문 때문에 고리예요. 그리고 지금 선비나 돌고리 진출한 지역에도 이제 국호를 그들은 아직 고리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만 그들도 고리를 쓸 수 있고 구리를 쓸 수 있어요. 왜? 고구려의 후예고 구리의 후예니까. 그 국호란 특허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쓰는 쪽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리라는 국호를 1392년까지 써왔으니까 이에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통 개성의 의미로 국호를 빨리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는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역사 기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휴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